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오늘은 눈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 그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해당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은 진행성 그리고 유전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망막 기능이 저하되고 시세포가 소실되면서 궁극적으로 망막 조직이 위축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망막, 이것은 빛, 그리고 색, 그리고 형태 등을 인식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들어온 이 빛이 망막에서 광수용 세포, 시세포를 통해서 정기적 정보로 싹 바뀌어가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전달하는 이 광수용체 시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왜 시야가 자꾸 좁아지게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 진단은 누구나 100%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것을 작은 병원에서는 뭔가 긴가민가 한데요, 좀 의심되는데요, 큰 전문병원 가보시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큰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진단을 받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답답한 날들을 그냥 보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말이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나거나 아파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진료를 의사 선생님이 잘 보고 나서 약을 처방받거나 또는 치료를 위한 또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나아보고자 하는, 건강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제안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은 후에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몇 년째 전국에서 정말 유명하다라고 하시는 망막색소 변성증 또는 망막 전공의 선생님들을 20분 또는 30분, 30명 넘는 분들이 세미나 발표하는 곳에 초대되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또는 학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는 그 결과를, 논문을 또 지켜보고 들어봤을 때 많은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실을 맺을 것 같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결실이 언제 맺히는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 거고, 약이나 뚜렷한 수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진단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이 눈 사용을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점심 밥 먹고 저녁에 또까지 활동을 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TV나 또 모니터를 봐야 되고 대화도 상대방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실내에서도 그리고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도, 필요하다면 야간에서도 저녁에도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내에서는 밝은 LED 조명과 패널, 이런 스크린들이 있고요. 낮에 바깥에서는 강렬한 햇빛이 자외선과 함께 눈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밝은 조명이든 눈부신 햇볕이든 눈에 유해한 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마치 정수기가 유해한 물을 걸러주는 것처럼 걸러서 빛을 들어오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면, 또는 전방에서 오게 되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옆면 또는 뒷면에서 눈 각막으로 굴절 또는 안경 렌즈에 반사돼서, 선글라스에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까지도 함께 막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에 또는 열흘 후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3년, 5년, 바빠서 7년, 또 자식 아이들 또 키우느라고 10년, 15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변의 지인 소개로 오시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영상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접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 안경과 유해광선을 잘 걸러주는 그런 필터 기능의 안경 렌즈는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눈부심이 많은 시력, 그리고 번져 보임이 많은 시력, 그리고 눈부심과 번져 보임이 함께 많은 시력으로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고 나서 정밀 시력 검사와 눈 초점을 측정하고 시력을 분석하는 일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다른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다른 시력 특성이 있어요. 그 시력 특성에 맞춰 가지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반 이상이 아래에 지금 알려드릴 4가지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4가지는요, 첫 번째, 예전에 쓰던 안경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쓰라고 해서 선글라스를 사봤는데요, 어둡기만 하고 안 좋던데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닐지 염려 걱정됩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도 잘 받았지만은 병원에서는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분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하던데 제가 더 잘 보이면 좋겠지만은 시력 보호라도 좀 잘 돼서 그렇게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정말? 네 번째,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안경인데요, 정말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렇게 4가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 또 안내 드립니다. 일반 안경과 별반 차이가 없진 않을까? 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 시력 검사와 정밀 시력 검사와 분석, 눈초점 측정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눈에 빛이 들어가는 방향과 길을 찾아내어서 뭔가 고객님이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눈이 부셔서 좋다는 비싼 선글라스, 브랜드 선글라스 써봤는데 어둡기만 하고 답답하고 오히려 안 좋던데 그런 경험 또 하는 거 아닐까요?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부심이 있다고 해서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게 되는 거는 어쩌면 망막색소 변성증, RP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어두운 시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부심을 더 줄여주는 필터 기능 안경을 통해서 더 부드럽고 맑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더 잘 보면 정말 좋겠지만 시력보호라도 잘 돼서 좀 눈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시력 검사 말고 정밀 시력 검사와 분석, 눈 초점 측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맑게, 더 번짐을 더 적게, 그리고 눈을 덜 찡그리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서 체험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어서 좋고, 그리고 한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한 60-70%의 고객님은 더 잘 보인다, 더 맑게 보인다 하는 경험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시력보호 기능은 시력보호 기능이 더 높은, 필터 기능이 더 높은 소재의 안경 렌즈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건 어디서도 못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할 걸까요? 이런 질문도 이제 주시는데요. 있으니까 설명드리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눈을 덜 찡그리는 것,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희 스타안경원을 방문 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그 진행 정도 또는 시야가 남아있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특수 필터로 만들어진 안경 렌즈는 그 자리에서 뚝딱 10분 만에 뭔가 5분 만에 검사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는 빛이, 그 빛이 눈에 들어가는 길이 넓지 않고 좁다면 그 길을, 그 각도를 찾아내는 것에도 30분, 어떨 때는 50분, 어떨 때는 1시간, 1시간 반 걸리기도 합니다. 그 걸리는 것만큼이나 안경 렌즈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눈 안에 망막에 빛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망막 시세포가 건강하고 많다면 넓은 시야를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방법이 없다니까 놔두자 한다면, 또는 일반 그냥 안경만 쓰게 된다면, 또는 어두운 선글라스 자꾸 쓰게 된다면 망막 시세포는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갈수록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시력 관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눈앞에서 시력 보호를 하는 안경을 사용해서 최대한 시야가 급격하게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 받자마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억울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잘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